다행이 아닌 부분이 또 한 군데 있죠. 이제 요거는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이건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이게 핵발전소 얘긴데요. 지금 월성 핵발전소 유출 사고에 대한 기사가 전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안 뜨고 있어요. 안 나오고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월성 원전이라고 하는데 핵발전소를 언제부터 원자력 발전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는 이렇게 핵발전소를 원자력 발전 이런 거로 이름을 좀 완화시키면 핵발전소로 불리는 것보다 좀 더 위험하지 않게 좀 더 안전하게 느껴진다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게다가 네. 원자력 발전소 관련해 가지고 광고도 엄청 때려요. 깨끗한 에너지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핵발전소라고 하지 않고 핵은 왠지 뭔가 터질 것 같고 핵 하면은 뭐 아까처럼 북한 핵 미사일 뭐 이런 거 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핵발전소로 부르는 게 맞다. 사실은 이게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핵발전소로 부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사실을 안 뒤로는 핵발전소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대부분 모든 언론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나 원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핵발전소란 말을 좀 더 많이 써줬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계속 핵발전소라고 해야지. 네. 핵발전소.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주 월성 핵발전소 주요 설비인 사용후 핵연료 저장 수조의 지하수에서 삼중수소가 관리 기준보다 13배나 많이 검출이 됐습니다. 이 삼중수소라는 게 뭐냐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당시에 오염수에 대량 함유됐던 방사성 물질과 같은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 기존에 피폭된 물은 이제 냉각수를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방사선에 오염이 됐을 때 이게 기체 형태로 만들어지긴 하는데, 이게 이제 기체 형태보다는 액체에 같이 붙어 있는 형태로 많이 배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만들어지는 게 새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방사성 오염이 심각하게 되는 주변의 물들이 삼중수소로 변화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 핵 안에서 뭐가 삼중수소가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핵 물질 안에서의 방사선량이 높아지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물 구조가 수소 분자가 삼중수소로 변화하는 건데, 이 삼중수소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잘 퍼져, 물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게 사람한테 피폭되거나 몸 안에 들어오면 아주 미량인데도 불구하고 감염을 일으키거든. 근데 이 자체가 기체 형태고 물 형태고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보니까 집중도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물에 전반적으로 다 퍼져 있으니까 이거는 그렇게 해로운 게 아니야라는 주장이 가능하긴 하지만 해롭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없는 것보다는 해로운 거기 때문에 당연하죠. 당연히 이 자체가 어떻게든 피폭돼서는 안 되는 거고 절대 배출해서는 안 되는 물질인 그죠? 건데 지금 일본의 기술로는 이 삼중수소를 걸러낼 능력이 없어서 이걸 그냥 바다에 풀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반대하는 이유가 이 삼중수소가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월성에 있는 발전소에서 핵발전소에서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네. 네. 근데 문제는 한수원 측은 아직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단독 보도입니다. 핵연료 저장 수조 근처에 삼중수소 균열 가능성 조사해야. 한수원이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수조 인근의 집수정에서 지하수 방사능 수치를 조사한 결과 원자로별 삼중수소 최대 검출치는 관리 기준의 8.8배에서 13.2배로 높게 나왔고, 월성 4호기에서는 인공 방사능 물질인 감마 핵종까지 검출됐습니다. 한수원은 저장 수조를 점검하고 주변 토양 오염도 조사했지만 삼중수소가 높게 나온 원인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워. 원인을 모른다고 모르는 하잖아. 거지. 미치겠네 진짜. 원인이 뭐 있어? 유출됐으니까 나오는 거지. 아까 얘기한 대로 기체나 액체 형태로 이게 유출돼 갖고요, 근처 지하수랑 섞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일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 이게 원자로 내에서 유출됐느냐 아니면 폐 연료봉들을 저장하고 있는 저장 수조에서
이게 유출됐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거든. 만일 핵 원자로에서 직접 유출이 됐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건 폭발, 누설뿐만 아니라 폭발의 위험성도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저장소에서 샜다고 치면 이 저장소를 지금까지 관리해오고 있는 안전 기준을 제대로 못 지킨 게 아니냐는 의혹이 또다시 생겨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당연하죠. 자, 전문가들은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수조 내벽에 바른 에폭시 라이너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수원 내부 자료에도 2010년부터 에폭시 라이너 보수 공사를 14차례나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에폭시 라이너뿐만 아니라 저장 수조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손상됐거나 미세한 균열이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소름 끼치네. 이 말만 들어도 저 진짜 소름 끼치는데, 근데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진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사는 어제 나온 거였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포항 MBC에서 낸 기사에는 지난해 월성 핵발전소 부지 10여 곳의 지하수 검사 결과 모든 곳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이 됐는데, 이 발전소 구조상 방사성 물질의 안전을 위해서 완전히 밀폐, 격리돼서 지정된 설비를 제외하고는 검출돼서는 안 됩니다. 모든 곳에서 여러분. 네. 검사한 모든 곳이기 때문에 지금 방금 제가 얘기했던 저장수소 부분뿐만이 아니라 실제 시설물 안에서도 이게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경주 월성 핵발전소 안은 이 삼중수소로 오염이 됐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게 7년 전부터 제기됐던 문제인데 그동안 한수원 이걸 수수하고 덮어온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언론 자료에도 여러분이 흔히 볼 수 있는 게 뭐 13배가 검출됐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얘기인데 요걸 수치화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일상적으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정한 관리 기준이 이런 물, 아까 얘기한 지하수라든지 이런 저장 수조에 따라서 리터당 4만 베크렐. 근데 지금 이번에 확인된 거는 71만 베크렐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식용이라든지 방사선 안전을 위해서 인체가 허용하고 있는 피폭 수치가 이건 관리 수치예요. 100베크렐이에요, 100베크렐. 원래 50베크렐이거든. 일본산 수산물이나 식품들 안에서 방사능 검사할 때 이게 50베크렐 이상이면은 이게 통관이 안 되게 되는데 박근혜 이걸 100베크렐로 올려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100베크렐로 쓰고 있는데 100베크렐이 있는 어류나 채소 종류만 하더라도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거라 그래갖고 폐기 처분하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 나온 거는 71만 베크렐이라고. 71만 3천. 세상에. 그러니까 관리 기준의 13배인 거지 사람이 피폭되고 사람에 대한 위험성으로 생각한다고 치면 7,100배가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의 느슨한 기준으로 100베크렐 기준으로 봐주더라도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근데 지금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제일 경악하면서 난리 쳐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일단 이 소식은 월정 핵발전소 이 소식은 한겨레가 12월 24일에 이게 원래 처음에 해당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모든 언론이 아니죠. 모두가 다 치봉했습니다. 12월 24일에 한겨레가 냈는데, 근데 한겨레를 보니까요, 이렇게 핵발전소에서 계획된 배기구와 배수구를 통하지 않은 이런 비계획적 방출은 농도와 무관하게, 농도하고 상관없이 원자력법에 따른 운영기술 지침 위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감시하고 관리가 안 됐다는 거죠. 이게 핵발전소 주변 환경하고 이 주민한테 끼칠 영향을 진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이게 지금 땅값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니까. 이런 사람 다 죽어.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본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칠 텐데 왜 그걸 근시안적으로 지금 당장 돈 몇 푼에 그 모든 걸 다 팔아버려요. 근데 이거 모든 언론이 다 침묵하다가 포항 MBC에서 1월 7일부터 보도하기 시작하고 어제 MBC에서 단독으로 또 낸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조중동이나 이런 애들은 또 학계 전문가라는 것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이거를 폄하하는 이 일종의 말하자면 물타기 기사를 내요. 그렇죠. 조선일보가 낸 기사. 네, 6면의 기사를 냈는데요. 네. 월성 방사능 누출? 멸치 1g 먹는 수준.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양자공학과 교수는 내부의 고인물의 외부 배출 기준을 비교해 초과라고 한 것은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당시 인근 지역 검출 농도가 평소 수준이었기 때문에 누출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정 교수는 월성 주변 지역 주민의 삼중수소로 인한 1년간 피폭량은 바나나 6개 또는 멸치 1g 섭취, 흉부 엑스레이 1회 촬영의 100분의 1 정도와 동일한 수준이라며 삼중수소는 일상에서도 검출되는데 당연한 것을 이상한 음모로 몰아가면서 주민 불안을 부채질해선 안 된다고 했다. 아 진짜. 아니 근데 이게 전문가야? 이게 이런 새끼가? 일단 이 오늘 뉴스공장에서 한병섭 원자력 안전연구소장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양자공학 교수는 이 방면에 대해서 전공자도 아니래요. 야, 전문가가 아니래요. 일단 아니다. 네, 아니다고 얘기를 했고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와갖고 전문가를 인터뷰한 거야.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거 똑같아. 저는 방송국에서 아나운서 직종을 오래 했잖아요. 근데 내가 나와가지고 PD들 그것도 일 안 하더라. 다 작가가 해주고 막 왜? 근데 사람들이 듣기에는 쟤 방송국 아나운서 출신이야. 그러니까 방송국의 모든 직종에 대해서는 다 알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저는 TV PD를 해본 적이 1도 없어요. 그래서 TV PD들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겉에서 본 거는 알지만 같은 방송사에 있어서 PD랑 같이 일은 했지만 정작 그 PD가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촬영하고 어떻게 편집하고 이거를 제가 경험해 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정용훈 이 사람이 대표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 친핵 교수거든요. 핵 지네 식구들인 거지. 그쵸, 예. 옛날 4대강 때 그 빨던 교수들 지금 다 문제 있다고 또 들고 그러니까. 일어났다가 다 또 어디 지금 갔나? 문제 없다고 또 바꿨어. 하여튼 그런데 카이스트 교수라고 하니까 또 조선일보에서 이걸 해가지고 제목에다가 멸치 1g 먹는 수준? 나는 멸치 1g도 먹기 싫어요. 삼중수소를 왜 먹어? 장난쳐 지금? 수가가 이번에 현장 가고 방술수 꺼내놓고 이거 먹어도 돼? 먹어도 되는 거야? 아 먹어도 됩니다. 진짜 먹으려고 보장에 막 말렸잖아. 아베도 그 농산물 함부로 집어먹다가 지금 장에 빵꾸 났는지 뭐 알 수 없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 말한 것도 좀 이상해. 정 교수라는 사람이 월성 주변의 지역 피폭량을 말했어요. 주변보다 뭐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왜 주변 피폭량으로 얘기를 하죠? 그냥 다른 데랑 해야지. 아 그러네. 없는 아예 데랑 발전소 해야지. 없는 데랑 비교를 해야지. 주변이랑 왜 비교하는데? 주변의 피폭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참고 살아 뭐 그러니까. 이런 논리 아니야. 이게 더 이상해. 그리고 발전소가 옆에 있는데 피폭을 안 할 수 있나? 여러분 저는 이분께 그 삼중수소화된 물을 꼭 보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이게 유출된 경위를 한수원이 모르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이 없어요. 이게 더 큰 문제인데 사실은. 관리 부실하냐. 관리 기본적으로 지금 발전소가 새고 있는 거야 어디서. 응? 근데- 물이 새고 있다고 지금. 근데 이게 월성 핵발전소 내든 주변이든 삼중수소가 소량이라도 발견되면 그게 괜찮다고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기 아이들 핵발전소 주변에서 키울 수 있습니까? 내가 사는 동네에 핵발전소 있는데 이런 소식 알게 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양이원영 의원이 인터뷰에서도 그랬어요. 이미 지하수까지 다 퍼져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벌써 7년 전에 문제를 찾아낸 7년 전인데 지금까지 아무 조치를 못 취한 상황에서 점점 유출량이 늘고 있는 거예요. 부산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게 진짜? 저는 적어도 진짜 만약에 전문가라고 하면 이렇게 한수원이 누출에 대해서 원인을 모르는 건 문제다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언론이라면 사실 한수원을 더 때려야지. 니들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그렇지. 어떻게 했길래 여기서 이게 삼중수소가 나오냐? 니 뭐 했냐라고 해야지. 이거를 1g도 안 된다? 근데 가장 분노스러운 부분이 뭔 줄 알아? 진짜. 언론이 지금 이러한 기사를 못 때리는 이유가
지금 검찰이 그렇죠. 월성 원전 관련해서 증거 자료 없앴네 어쨌네 하면서 이걸 청와대랑 엮어가지고 검찰 수사를 하려고 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잖아. 그렇죠. 그 지금 있는 상황에서 월성 원전이 위험하다, 관리 부실이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월성 원전 폐로에 관한 결정에 정당성을 실어주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싫어서 이걸 보도 안 한다는 거야. 국민 생명이 달려 있는데. 진짜 제가 월성 원전이라는 단어를 한번 쳐봤거든요. 일주일 내 기사를 보면은 경향 월성 원전 자료 삭제 관련 백윤구 전 장관을 법정 증인으로 중앙 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실체 접근 윗선 수사 속도 뉴시스 월성 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들 첫 재판 TV조선 검 한수원 고위 임원 피의자 신분 조사 원전 경제성 조작 본격 수사 MBN 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국장 등 첫 재판 백인규 증인으로 세우나. 이게 뭐냐면 핵발전소를 그 지금 문재인 정부가 생각보다 일찍 폐쇄를 하니까 월성 1호기를 폐쇄를 지금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산업부가 자료 조작을 해가지고 너무 일찍 폐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아유. 지금 일주일 새에 쓰고 있는데 세상에 지금 월성 핵발전소에서 삼중수소 새고 있다는 소식을 아무도 안 써. 아니 근데 그 인근에 사시는 분도 지금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 뭔가 조치를 빨리 취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 지금 어떡해요? 그리고 포항 MBC만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월성 원전에 대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큰 이유는 지금 저장 수조거든요. 저장 수조가 뭐냐면 폐핵 연료봉을 꺼내면 이게 온도가 막 500도 이 정도 수준 돼요. 이걸 물에 담궈 갖고 물에 담궈도 이게 한 200도 이하로 떨어지는데 보통 10년에서 20년이 걸린대. 그러니까 그렇게 식혀놓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디로 옮겨서 뭐 파묻든지 뭘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 저장 장치가 없어요. 핵 폐기물을 그러니까 이 핵 원자로를 폐기할 수 있는 저장 시설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든지 아니면 이거를 재가공을 해갖고 핵 연료로 다시 리사이클링 하든지 뭐 이러한 기술들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이게 자칫하면 핵 농축을 통해 갖고 무기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안 해주고 있는 입장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저장 탱크들이 다 찼어. 그래서 원래 규격보다도요 간격을 촘촘히 해가지고 점점 더 많은 용량의 핵 연료봉들을 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월성이 제일 오래된 원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저장 수소를 애초에 쇠로 안 만들고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에폭시 수지로 말하자면 그 차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연적으로 새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제기를 하고 새로운 수조를 만들고 그쪽으로 안전하게 옮겨 담을 수 있는 설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누출 사고가 있었고 그러니까 물이 거기 제일 많으니까 거기서 새지 않았을까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 도료 작업을 했다는 건데요. 기존에 있는 핵 연료를 빼내고 공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물 안에서 추가 도료를 하거나 외부 쪽에서 추가 도료를 막은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안에 크랙이 있거나 균열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사실상 이거는 누수를 막을 수 없는 거고 아이고. 물의 특성상 가면 갈수록 누수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저는 지금 너무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저희는 떨어져 있는데도 사실 이렇게 이건 진짜 심각합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작 거기서 사시는 분들은 진짜 다이렉트로 심각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몸에 이상이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게 조만간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나타날 텐데. 근데 원래 이게 방사능 뭐 이런 쪽이 바로 타격을 입는 게 아니라 계속 쌓이면서 이게 타격을 그렇죠. 나중에 크게 입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는 우리 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이를 낳으면 그 그렇죠. 아이 때까지 다 내려갈 텐데. 사실 우리는 피폭을 당해도 우리만 죽으면 끝나는데요. 그 피폭을 당한 사람이 아이를 낳게 그 대를 이어갖고 영향을 미친다는 면에서 아이고. 이건 진짜 그 우리 2세들을 위해서도 뭔가 꼭 정리해야 될 거거든요. 이건 진짜 그러니까
아니 보상금 받는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까 왜 돈 몇 푼에 지금 미래를 다 저당 잡히신 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땅이 오염되고 사람이 오염되고 우리 후손들이 오염되는 겁니다. 이걸 그래도 옹호한다고요? 이게 언론입니까? 이게 전문가입니까? 이게 아니 무슨... 그렇게 애를 낳은 게 무슨 의미가 그 애 평생 고생한다고요. 평생 사람답게 못 산다고요. 몸 때문에. 지금 이걸 시추군 20군데에서 다 나왔는데 이게 제일 먼 데가 저장소에서 450m 떨어진 데서도 13만 베크렐이 나왔대요. 아휴. 그러면 저장소하고 그 지역까지 450m 안에 있는 구간은 다 감염됐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럼 그거를 거기서 500m를 더 내갖고 1km 밖에서 한번 더 찔러봐. 거기도 감염됐는지 탐침을 확대를 하라고 지금 이제는. 그나마 비전문가로서 제 소견으로 다행인 거는 현재까지 20개 탐사 지점에서 3중 수소만 검출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흔히 말하는 뭐 다른 방사성 물질들은 나오지 않고 3중 수소만 나왔다는 얘기는 그나마 그 구멍이 적어갖고 실질적으로 무거운 핵물질이나 원자로 내에서 새나온 물질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료봉이 녹아서 실제 있는 방사성 물질이 유출이 됐거나 아니면 뭐 원자로 주변이 깨져가지고 방사선을 포함하고 있는 실제 방사능 물질이 같이 유출된 게 아니라 삼중수소만 유출됐기 때문에 삼중수소는 간접적으로도 생길 수 있다 그랬잖아. 방사선의 피폭에 의해서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 물질 자체가 유출되지 않은 거는 그나마 다행인 건 있어요. 이게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있는 상황이 안전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이미 뚫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발전소 주변 500m까지 퍼져나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빨리 여기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그게 옳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수원이 관리를 어떻게 했나라고 당연히 언론이면 국가 기관이잖아요. 그 한수원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는 못할 망정 1g이라고 그걸 다운표로 쳐가지고 멸치 1g이라고? 지금 여기 아이고, 진짜 월성 대단하다. 이렇게 표시된 주변에 일단 뭐 경주구 거기 그 주변이 포항, 영천, 경산, 청도, 울산, 언양 뭐 이렇게 쫙 둘러싸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지금 뭐 퍼질 수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이거 옹호하는 사람들 다 거기로 이사를 보내야 돼. 진짜 괜찮다고 다 보내야 진짜 아니 진짜 다 보내야 돼. 무슨 소리야 이게. 뭘 안전하단 말이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안전하다 얘기할 수가 있어. 일단 이렇게 되면 요 근처 지역에서 난 농산물에 대한 불신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아까 어떤 댓글에서 우리 샤론님도 그랬지만 그 근처에서 일단 나고 자란 사람에 대해서도 약간의 터부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전자파 관련해서 뭐 암 환자 많이 나왔는데 그 근거 없다고 밝혀졌잖아요. 걔네들 주장에 의하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역학조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영광 지역도 역학조사 했는데 피폭 의심이 되는 수없이 많은 환자들 나온 데서 돈으로 막았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비슷한 방향으로 하려고 들지 모르는데 이건 진짜로 대대적인 국정조사가 나서 갖고 이런 거를 정밀적으로 조사를 해줘야 돼요. 아니 근데 그리고 그 전에 1년 넘게 월성 감사했잖아요. 감사해가지고 경제성 이상하게 나왔다 이렇게 하고 끝내버렸거든요. 왜 이건 안 했는데 방사성 물질 유출 실질적인 이거는 왜 안 했는데. 물리적인 거나 과학적인 제대로 된 조사는 전문가들밖에 못하는 거잖아,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러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계속해서 쉬쉬하면서 감춰온 건데 7년 됐다잖아. 7년 동안 이게 문제가 안 됐다는 자체가 더 문제인 거고, 포항 MBC 같은 지역 언론이 터뜨리기 시작하니까 마지못해서 MBC는 한겨레 정도가 써주고 있지 나머지 놈들은 다 입을 닫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진짜 이게 무섭다 진짜. 진짜 너무 무서워. 너무 진짜 무서워요. 무서워. 진짜. 아니 그 지역에 계신 분들 진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가장 분개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영한네이처 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산삼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 33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술이 안 취한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영한 네이처를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랑 연결되고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두 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세 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견디셔, 야망 808 요런 것들은 가격 세요.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사와요. 편의점에 가서. 그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거 사면은 결국은 몇만 원 나가. 그렇지. 거기 역시 송작가 TV의 광고하니까 광고 효과 짱이더라 라고 주님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송작가 TV 만들어 주세요. 누가? 여러분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포항 환경운동연합에는 논평을 내고 민관 합동조사를 실시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이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과연 이 감사원도 그동안 1년 넘게 하면서 뭘 했는지 이것도 조사해야 되고, 한수원 이 왜 이렇게 관리를 했는지 이게 다 조사해야 됩니다. 이거 누가 했는지, 그리고 왜 쉬쉬했는지 다 밝혀내야 돼요. 이거 하여튼 어떡해. 환경과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이거는 어떠한 그 대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떠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제대로 된 원인 규명과 그 다음에 이러한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사실상의 이 노후 원전에 대한 폐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정치적인 요지로 끌어가려고 하는 전애들의 욕심에 방해가 되니까 지금 이거를 언론이 보도 안 한다. 이런 선택적인 보도 방식 너무 화가 나고요. 진짜 이거 말도 안 되고, 최근이 아니죠. 그때 윤석열 총장이 직무 복귀하자마자 1번이 월성 원전 조사였습니다. 이거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산업부에서 압박을 하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하려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탈핵 정책 자체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조사거든요. 아유. 이거를 시작을 또 그 국민의힘이 해가지고, 그래서 감사를 시작한 거예요. 시작도 옛날에. 그래서 1년 넘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세상 이게 이렇게 나왔는데 저 어떻게 죄책감이 없나? 이 사람들은? 아무튼 에너지 정책에 관한 그 원전의 효용성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그 탐사보도 프로그램 중에 이명박이 석탄발전소에만 17조 원을 쏟아 부어가지고 제2의 4대강 사업을 했다라는 그 폭로가 있었는데, 아이고. 이것도 별로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난 12월 달에 우리가 몰랐었죠. 미세먼지 예전보다 덜하다 생각했잖아. 네. 정부가 지금 가동되는 46개의 화력발전소 중에, 나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 그러니까요. 46개 중 17기를 중지를 시켰고, 그리고 46기에 대해서 80%까지만 그 출력을 올리게끔, 그러니까 그 가동 제한을 시킨 거예요. 이걸 통해 갖고 지난달에 미세먼지 이 배출 비율을 36%를 줄였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해서. 요게 이제 한 426톤이라 그래요. 이게 먼지로 426톤의 발생을 줄인 거예요. 그 덕분에 좋은 공기를 유지할 수 있는 저희가 그 계기가 됐는데, 이 과정 중에 우리 그 전력 예비율은 피크치에서 16% 정도 여유 있는 예비 전력률을 유지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화력발전소를 80%만 돌려도 미세먼지 덜 나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전력이 부족하다, 뭐 원자력 발전소 확대해야 된다는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비싼 원자력 발전소보다 지금 우리 LNG나 뭐 이런 앞으로 러시아나 이런 쪽에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천연 조금 더 깨끗한 청정 에너지 자원으로 발전소들을 개보수해 가는데 투자를 해야지, 이런 위험천만한 원자력 발전소에다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노후 원전을 돌려서 그래야만 우리가 전력 안정적인 공급이 된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 거거든. 아니 이렇게 핵발전소 끝까지 돌려가지고
도대체 이게 국민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국민들 건강 어떻게 하려고 우리나라 토양 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 도대체? 지금 우리 노후 발전소들이 지금 30년 막 45년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포니하고 나이가 똑같아 지금 발전소가. 원래 수명이 끝난 건데. 포니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용기는요 지속적인 사용에 의해서 피폭이 돼갖고 이 금속 자체가 깨지기 직전 위기까지 와 있어요. 아이고. 이런 노후 원전을 무리해서 돌리는 위험성을 안고 가느니 그걸 폐쇄해버리고 그걸 그냥 파묻어버린 데다 그 위에다 가스 발전소를 세우는 게 훨씬 나아.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한수원 제발 광고 그만해요. 깨끗한 에너지라고 원자력 발전소 깨끗한 에너지 일단 TV 방송 광고 그만하십시오. 물론 신규 원전이나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들이 친환경 기술들을 개발하고 뭐 스마트 원전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좋은 기술 갖고 있고 해외에 나가서 수주하고 사업인 거는 맞아요. 하지만 지금 있는 우리가 하는 얘기는 기존의 원전을 짓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잖아. 노후 원전을 줄이자는 얘기잖아. 좀 위험하니까. 그리고 수명이 다 된 거예요. 좀 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나라에 충분히 있으니까 그걸로 전환을 해가자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 거고 정 어렵고 힘든 나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써야겠지. 그럼 그런 나라엔 기술 수출하면 되는 거니까. 최소한 이 좁아터진 한반도 안에서는 그런 위협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후손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정비를 잘해야 된다는 거야. 후쿠시마 터지는 거 안 봤어? 한 번 터지고 나면 끝이야. 자, 돌리질 못해. 자, 후쿠시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아까 그 정영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2017년 탈원전 비판 정책 토론에 가가지고 후쿠시마에는 사람이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미친 새끼 네가 와서 살아. 이렇게 얘기한 분입니다. 미치게. 이렇게 얘기한 분이에요. 야, 일본에서 거기에 이주하면 500만 원 준다는데 너 가. 내가 500도 보태줄게. 제발 한 달만 살다 와 거기 가가지고. 그러면서 이 뭘 와 오긴 오지 마. 2017년 7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원전 거짓과 진실 성급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 세미나에 참석을 해가지고 보면은 여기에 누가 있냐면 김무성 당시 바른정당 고문이 있습니다. 이분이 주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와가지고 카이스트 교수가 정영훈 교수가 후쿠시마에 사람이 살아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멸치 1g 먹는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뒷목 땡겨. 카이스트 정영훈 교수 그냥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왜 이런 애는 왜 교수야? 아 김근식도 교수지. 표창장 받았나 보지 어디서. 모르겠습니다. 이것들 다 표창장 받아서 교수 된 거야? 이 사람들 후쿠시마에서 가서 살아남으면 내가 인정하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인정.